뉴욕 연은이 소비자 기대조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소비자 기대조사에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가계금융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 업데이트부터 보시게 되면 단기와 장기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중기, 3년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보시는 건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특히 10월달 발표가 되면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상승을 했죠. 9월달 3.2에서 4.2, 5년도 2.8에서 3%까지 크게 올랐던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과는 다소 비교가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10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전달 3.7에서 3.6%로 떨어졌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동일합니다. 3% 동일하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면 0.1%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랐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또 안정적으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로 집계된 노동시장의 이 차트는 앞으로 1년 동안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에 대한 그래프고요. 지금 전달보다 1.5%포인트가 감소해서 위치가 38.6%로 기록을 했습니다. 1년 평균이 약 40% 수준이니까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확률이 떨어진 것이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때 바닥을 찍고 점차 상승하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다음은 이 파란 선은 향후 12개월 동안 직장을 잃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고 이 빨간색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 확률입니다. 먼저 파란색부터 보시게 되면 향후 1년 안에 직장을 잃을 수 있을 가능성은 0.3%포인트가 증가해서 이 끝부분 12.6%를 기록을 했고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고 자기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빨간색이죠. 전달과 크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8.2%로 기록이 됐는데 전체적인 추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폭 다운 레벨이 돼서 조금 하향 추세로 들어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경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확률은 줄어들고 직장을 잃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현재 직장을 잃을 경우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조사된 집계인데 소폭 올랐습니다. 이 끝부분이 56.6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엿보이지는 않고요. 더불어서 1년 뒤 소득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수익 증가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끝부분 보시면 조금 떨어진 부분 확인이 되죠.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그 윗부분에서 꺾이고 있는 모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8%를 기록을 했는데 21년 9월부터 지금 요 상단이 2.8에서 3% 수준에서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2.8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범위 하단에 위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이 상단 레벨을 뚫고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1년 뒤 소득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응답자들이 많았는데 이게 더 떨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하락은 40세 미만의 응답자들이 좀 주도를 한 것이고 대졸자가 아닌 그런 응답자가 주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가계소득까지 보게 되면 평균 증가율 살펴보면 0.1%포인트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수치가 3.1로 집계가 된 것이고 2000년 2월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이죠. 이때 수준보다는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2.7이니까 현재 3.1로 집계가 됐으니 가계소득의 평균 예상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소득 말고 이제 지출도 살펴봐야겠죠. 지출은 5.3%로 전달과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높았을 때가 7%, 여기는 8% 부근이죠. 따라서 그때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인 3.1보다는 높은 지금 가계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세는 꼭지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득도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레벨이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지출과 이 소득 관련해서는 이게 명목상 집계가 된 부분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게 되면 실질 소득, 실질 지출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가계들이 신용을, 대출을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고요. 지금 1년 전보다 현재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한 부분이니까 전달 대비 좀 소폭 줄어든 모습이죠.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 전달 대비 줄었지 절대 레벨은 좀 높은 모습이죠. 한마디로 지금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앞으로 1년 동안 대출 상황이 더 엄격해질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용 접근성에 대한 기대가 악화됐다, 대출 받기가 좀 까다로워졌다, 그런 인식이 조사가 된 것이고요. 이 차트는 대출을 받기 쉽냐 어렵냐 작년과 비교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위치가 12%입니다. 이 코로나 때 치솟았다가 다시 좀 바닥권을 다지고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오른다는 게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 이 지표 자체의 의미는 최소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할 확률을 조사를 한 것이니까 최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12%로 전달 대비 조금 줄었죠. 이 줄은 만큼 오히려 대출을 더 받기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좀 오르긴 했지만 예전 평년에 비해서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었는데 10월달 다소 개선된 모습이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가계의 재정 상황 조금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늘어났고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전체적인 레벨 자체가 전달 대비 그런 변화고 꾸준히 높았다가 떨어졌고, 떨어진 수준이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한마디로 재정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어떨까? 1년 후에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응답자들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죠.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이 검은색 레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죠. 가계 재정이 좋아질 것이다, 다소 나아질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좀 전체 레벨이 줄어들었죠. 그거에 비해서 이 주황색이 여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즉,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비율은 줄어들고 악화될 것 같다라는 비율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비율과 줄어든 비율 자체에서 소폭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절대 레벨 자체는 여전히 재무 상태는 조금 악화됐다,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 가격이 1년 뒤 12개월 동안 상승할 것 같냐, 그런 조사 결과인데 결국에는 2.5% 하락한 34.2%로 지금 요 위치에 떨어진 것이죠. 이 기록은 지금 22년 10월 이후의 최저 수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미국 주식의 가격이 그렇게 12개월 동안 상승할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절대 레벨 자체도 상당히 낮은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는데, 정부 부채 예상 증가율, 중앙값을 보게 되면 9.5%가 전달이었는데 9.8%로 0.3%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레벨 자체가 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저축계좌의 이자율이 높아질 것 같냐라는 응답에 대해서 지금 30.3%로 전달보다
조금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뉴욕 연은 이번 소비자 기대조사 10월달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특별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1년, 5년은 소폭 줄어들고, 중기 3년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도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소폭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자발적 퇴직과 해고 관련돼서는 이렇게 뚜렷한 이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또 미래 소득과 지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1년 전이나 앞으로 1년 후나 여전히 나빠진 모습에서 조금 소폭 변동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전달 대비 조금 오르고 이런 변화가 있지만 그렇게 미비하게 움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추이를 놓고 보면 여전히 가계 재정 상태는 나쁜 상황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긍정적으로 대답한 부분도 절대 비율 자체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랫단 이 그림은 크게 이제 저소득층이 될 수 있는데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게 확 보여지고요. 결국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 주황색과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큰 비중으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미국 가계들의 현재 재정 상황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1년 동안 그렇게 큰 변화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연운의 기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그리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한번 10월달 소비자 기대조사를 갖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